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지난 추석을 보내시면서 많은 분들이 정성껏 차례를 올리셨을 텐데요. 그 마음과 정성이 헛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무속에서는 추석이 지난 후 약 보름 정도를 조상 감흥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조상님들께서 자손들의 정성을 하늘에 전달하시고 그에 따른 보답이 시작된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특히 올해는 그 기운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서 여러 무속인분들과 점술가분들께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들을 보면 유독 새띠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어떤 분은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으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았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건강검진에서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받으셨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들의 축복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새띠는 정말 특별합니다. 그동안 묵묵히 가정을 지켜오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상님께 기도하시며 버텨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그 모든 정성에 대한 보답이 시작됩니다. 9월이 끝나기 전까지 이 새띠에게는 재물운은 물론이고 건강운, 인연운까지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띠는 소띠입니다. 소띠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는 예로부터 우직하고 성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였죠. 조상님들께서도 소띠분들의 그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 같아요. 재물운부터 말씀드리면 9월 말까지 소띠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팔리지 않던 땅이나 건물이 갑자기 좋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료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들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오랫동안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60대 소띠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20년 전에 어려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이제 와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때는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도와주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연락을 해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조상님의 축복입니다. 건강운 면에서도 소띠 분들에게는 좋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특히 오랫동안 알아오던 만성질환이나 관절염 같은 것들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소는 땅의 기운을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몸의 기초 체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될 거예요. 다만 소띠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차근차근 받아들이시되 갑자기 무리한 투자나 사업을 벌이시면 안 됩니다. 땅을 단단히 다지듯이 천천히 하나씩 쌓아가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인연운에서는 소띠 분들에게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나 옛 직장 동료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다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 같아요. 소띠는 본래 화합을 중시하는 띠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축복을 받을 띠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 분들도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돼지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음식들 중에서도 돼지고기가 빠질 수 없는 것처럼 돼지띠 분들에 대한 조상님의 관심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재물운 측면에서 보면 돼지띠 분들은 9월 중에 투자나 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식당이나 카페 또는 사람들이 모이는 업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돼지는 원래 복을 부르는 동물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번에는 그 복이 진짜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 같아요. 다만 돼지띠 분들은 원래 마음이 넓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이번에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펑펑 쓰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저축도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 더 큰 복을 부를 수 있어요. 건강 면에서는 돼지띠 분들이 특히 소화기관 건강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위장이 약하셨던 분들이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이 시기에는 입맛도 좋아지고 몸도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다만 돼지띠 분들은 원래 음식을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좋아진다고 해서 과식은 금물입니다. 적당히 드시되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인연운에서는 돼지띠 분들에게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즈니스와 관련된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 있고 그 인연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자녀분들의 결혼이나 취업과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돼지띠 분들은 원래 사교성이 좋으시니까
이번 기회에 더욱 넓은 인맥을 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조상님의 큰 축복을 받을 띠는 용띠입니다. 용띠분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용은 하늘의 기운을 받는 신성한 동물이잖아요. 조상님들께서도 용띠 분들에게는 더욱 큰 기대를 걸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재물운부터 보면 용띠 분들은 9월 중에 예상치 못한 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고정적인 수입 외에 별도의 부수입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도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 용띠 분들 중에 갑자기 좋은 제안을 받거나 오래전에 투자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한 분은 젊었을 때 산 아파트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서 큰 이익을 보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우연이 아니라 조상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운에서는 용띠 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랫동안 치료받고 계신 질병이 있으시다면 이번에 좋은 의사를 만나거나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용은 생명력이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자연 치유력도 높아지고 몸의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입니다. 다만 용띠 분들은 원래 성격이 급한 편이신데 건강이 좋아진다고 해서 갑자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인연운 면에서는 용띠 분들에게 귀인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좋은 기회를 소개해주는 사람을 만나실 수 있어요. 또한 가족 관계에서도 좋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분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손자 손녀들로부터도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용띠 분들은 원래 카리스마가 있으시니까 이번 기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9띠 분들의 운세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쥐띠 분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한 달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건강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호랑이띠 분들은 성급한 결정은 피하시고 특히 금전 관리에 주의하세요. 9월 말경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끼띠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뱀띠 분들은 건강운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마시고 정기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말띠 분들은 재물운에 있어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시고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하세요. 양띠 분들은 가족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시고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원숭이띠 분들은 전반적으로 무난한 한 달이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 일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세요. 닭띠 분들은 건강이 약간 나빠질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세요. 개띠 분들은 인연운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새로운 만남보다는 기존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띠 분들과 다른 모든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운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수정을 추천드려요. 백수정은 정화와 치유의 대표적인 원석으로 조상님의 축복을 받는 이 시기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백수정은 예로부터 악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집 안에서는 현관 근처나 거실 한쪽에 주먹 크기 정도의 백수정을 놓아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동쪽 방향에 놓으면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지니실 때는 주머니에 작은 백수정 조각을 넣어서 다니시거나 목걸이로 착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백수정은 정기적으로 정화를 해주셔야 해요. 보름달이 뜨는 날밤에 달빛에 노출시켜 주시거나 흐르는 물에 잠시 담갔다가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사광선에 오래 두시면 색이 변할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은행나무 잎을 추천드립니다. 은행나무는 장수와 번영의 상징이며 특히 조상님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계절이 가을이라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는데 이때의 은행잎이 가장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활용하실 때는 깨끗하게 씻은 은행잎을 말려서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시거나 책갈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조상님 사진 근처에 놓아두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지갑 안에 작은 은행잎을 넣어두시면 재물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은행잎을 다룰 때는 깨끗한 손으로 만져야 하고 상한 잎은 사용하지 마세요. 또한 은행나무 열매는 독성이 있으니 함부로 만지거나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호환석 팔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환석은 예로부터 애군을 막고 행운을 부르는 대표적인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조상님의 축복을 받는 이 시기에 호환석을 착용하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호환석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부적으로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부터 궁중에서 귀하게 여겨졌던 보석입니다. 호환석 팔찌는 왼쪽 손목에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은 받는 손이라고 해서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데 더 효과적이거든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소띠, 돼지띠, 용띠 분들이 착용하시면 조상님의 축복을 더욱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환석은 착용하시면서 가끔 손으로 만져주시고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주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관리할 때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시고 강한 충격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호환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함부로 만지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좋지 않습니다. 개운템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축복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소띠, 돼지띠, 용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럴 때일수록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띠 분들도 실망하지 마세요. 운세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더라도 꾸준히 선한 일을 하시고 정성을 다하시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특히 삶의 경험이 깊은 분들일수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모두 운세를 좋게 만드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어요. 특히 9월은 정말 중요한 달이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시고 조상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